등록금 어떡하지? 집은 어렵고 은행에서도 대출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다해줘 상담사입니다. 학생이라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내가. 어? 당신이 이제부터 JS라는 디자인 회사 직원이에요. 알겠어요? 나이, 직업, 모든 걸 소개해야 합니다. 그건 사기 아닌가요? 어허, 사기라뇨. 학생 돈 안 필요해요? 대신 수수료는 대출금의 60%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젊은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로 접근하는 작업대출 사기. 빚이야 어렵게 갚는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당신의 신용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매트라이트 생명 윤정아입니다. 작업대출이라는 용어, 네.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작업대출은 대출을 받을 요건도 안 되는데 서류를 꾸며서 금융기관에 사기대출을 받게 해주고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그 고액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네,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고 어머. 또 나아가서는 신용이 급격히 떨어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용이란 말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궁금해요. 최성민 씨라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세윤, 양세찬, 양세형 이렇게 조금 신뢰가 네네.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려주죠. 네, 맞습니다. 최성민 씨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구나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마 바로 신용일 거예요. 저는 이제 취업한 지 한 3년 된 저희 딸한테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건강한 신용 관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용도라는 게 네네. 대출을 예를 들어서 안 받을 사람들은 네. 별로 좀 필요 없는 게 아닌가요? 이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내가 대표가 됐을 때 거래처의 어떤 담보라든지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표자의 거래 등급이 신용 등급이 낮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이 그 저축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쌓아줄수록 네.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신용이군요. 그렇죠. 네. 네. 왜 이런 경우 있으시죠? 나도 대출 받고 내 친구도 대출 받았는데 이 친구는 어디 은행에서 나는 몇 프로야, 받고. 몇 프로야. 네. 모든 분들이 대출의 어떤 이율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용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혹시 네.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도 네. 다 신용이랑 연관이 돼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꼭 말씀드리는 게 한 은행을 거래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네. 또 급여 통장이 있는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좋고 뭐 신용카드를 만드셔서 연체 안 하시면 좋고 당연히 현금 서비스는 안 쓰시면 좋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손쉽게 이렇게 어플로도 공인인증서 한번 연동하면 한 5분 정도면은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최성민 씨랑 보라 씨도 개인 내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선생님, 사실 제가 제 신용 등급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 아직 대출도 없고 현금 서비스도 당연히 안 받아봤고 그럼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래도 높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되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몇 등급 혹시? 나왔어요. 지금 보라 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융 거래가 없으셔서 등급이 지금 조금 낮으신 거지 뭐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낮으신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 신용 등급을 조회를 이렇게 많이 하면 네네네. 등급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혹시 맞는 얘기인지. 등급 자체가 막 조회로 많이 한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참고 지표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오. 됐었어요. 자동차를 살 때 네, 많이 맞습니다. 조회를 해보거든요. 네네. 그
내 신용이 되는지, 대출이 네. 얼마가 나오는지. 네, 네. 근데 그게 아무리 검색을 해도 신용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차를 살 때도 리스를 하시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딘가에 조회하면 뭐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져요. 리스를 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전화요금이나 뭐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필수로 내는 요금들 있죠? 네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연체가 되면은 신용이 하락되는 거예요, 설마? 맞습니다. 10원 연체에서 연체 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게 연체 리스트에 올라가요? 네네. 너무 야,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보통은 자동 이체를 아, 자동이체. 네, 많이 보내주죠. 신용은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거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I promise 좋겠습니다. 네. I promise you.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네. 자, 근데 그 아무리 네, 저희가 네, 네. 그 돈을 빌리고 제때 잘 갚는다고 해도 네, 그 인생이라는 게 또 그게 뭐 이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뭐 작업 대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보증을 잘못 네. 썼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또 이게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참 너무 억울하죠. 네. 심지어는 은행원 13년에 지금 금융회사 17년을 다니고 있는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 당할 뻔. 네네. 만약에 아. 그렇게 당하셨다면 네. 방법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정신을 일단 먼저 차려야겠지만. 차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융사기 뭐 이런 전화가 의심되면 네. 얼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라고 있어요. 네. 1332번 1332. 아. 꾹 누르시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1332. 네, 신용을 회복하고 싶으실 때는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무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쪽에 지원 요청을 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금융생활을 습관화해서 꾸준하게 금융생활을 관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한 신용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만세! 이 영상은 러브FNC, 매트라이프 생명 사회공헌재단, JA 코리아가 함께 만든 공익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금융생활이에요.